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치매 안심센터가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서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순천만 자벌드가 개관도 하기 전에 적자 걱정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주FC 직원이 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혹과 관련해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광주시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의 관중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당분간은 전체 관람석의 10%만 개방됩니다.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됐지만 치매 환자들은 여전히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아직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금춘 할머니가 치매를 앓는 85살 남편의 색칠 공부를 도와줍니다. 곤충 색깔에 맞는 색연필을 골라주고 남편을 다독여가며 색칠을 하게 합니다. 지난해 같았으면 치매 안심센터 전문 강사에게 받을 프로그램이지만 코로나 탓에 치매센터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할머니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요 맞은 색깔을 골라라고. 요 색인가? 요 색인가? 코로나 감염 우려로 지난 2월부터 광주 치매 안심센터 5곳의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능력 향상 교육은 물론 가족들 간의 자조 모임도 중단되면서 환자와 가족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면 좋지. 가시기를 좋아한게. 이게 내가 우리 영감님을 집에다 놔두도 불편하고 딛고 댕기도 내가 잠깐 사이 어디로 또 자기 앞만 보고 가버려. 코로나가 아니면 여태껏 계속 이제 진행했겠지라고. 치매 안심센터가 온라인 강의나 교육물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가정에 배포하고 있지만 교육 효과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되면서 방역당국은 8월 셋째 주부터 10인 미만의 실내 프로그램을 허용했습니다. 10명 이내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어제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휴가철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또 이렇게 환자가 또 확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거 한 번 더 추이를 지켜보고.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확산세에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 가족들은 하루빨리 치매 안심센터가 문을 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고욱입니다. 호남권의 첫 직업체험센터인 순천만 잡월드가 올 연말에 준공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방문객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면서 벌써부터 적자 운영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낸 순천만 잡월드. 현재 공정률은 40%로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고민이 생겼습니다. 연간 운영 적자 규모가 15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순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잡월드 운영비 분석 결과 연간 수입은 37억 원, 운영비는 52억 원으로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잡월드 운영 위탁 동의안을 가결했지만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좀 확보하는데 이렇게 좀 모두가 다 힘을 써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불투명하고 적자 수입 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에서도 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와 비대면 상황을 감안해 연간 방문객을 당초 70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낮추면서 적자 분석이 나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당정정책협의회를 통해 20억 원의 국비를 요청한 가운데 국비를 지원받는 성남의 한국자벌드와 형평성을 고려해 그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자벌드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질 의무가 있고, 그리고 또 성남 자벌드는 연간 120억 정도의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순천만 자벌드도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건은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 공모 당시 운영비는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치돼 앞으로 정치적 변수가 큰 상황. 계획대로라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5월에 정식 개관하는 순천만 자벌드. 국비 확보가
또 다른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상생카드의 10% 특별 할인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당초 8월 말까지였던 10% 특별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생카드 발행 목표액도 4천억 원에서 6,1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광주 상생카드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 화폐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입자가 급증했습니다. 오늘도 날이 덥고 습하겠고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우산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하늘에 구름의 양이 많은 상태고요. 흐린 듯합니다. 그래도 날은 여전히 덥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 3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오늘부터 또 비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납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그리고 동부 남해안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교적 더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부터 모레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에서 10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장마가 끝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바람도 더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이 특보는 바람이 매우 강해지는 오늘 밤부터 발효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FC 사무국 직원들이 허술한 근태 관리로 수당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는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의혹이 제기됐었지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광주시는 이번에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광주FC 직원들이 시간외와 휴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당시 민원인은 출퇴근 시간이 분명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아 광주시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시청 직원들이 와서 사무국장과 면담했는데요.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사에 나선 광주시가 근무 시간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직원들이 수령한 금액이 맞는지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확인한 시기도 겨우 올해 1월과 2월분. 총액만 확인한 광주시는 공문 한 장 발송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총액만 확인했으니까 이번에 기사 나온 것처럼 개인별로 날짜별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이처럼 허술한 광주시의 관리 시스템이 부당 수령 의혹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는 FC 안양 사무국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광주FC에 대한 감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FC를 위해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매년 받아요. 그래서 총감사실은 3년에 한 번씩. 의혹이 커지자 이번에는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나서 직접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굴된 신원 미상 유골 가운데 100여 구에 대한 유해 분석이 마무리됐지만 5.18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재단은 국과수로부터 건네받은 유전자 신원 확인 분석 결과 유골 262구 가운데 분석을 끝낸 101구는 5.18 행방불명자 가족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나머지 유골에 대한 분석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DNA가 검출되지 않은 기존 유해에 대해서도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80석) 거대 여당을 이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발 전당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 광주와 전남에서는 당대표 후보자들의 합동 연설회가 열리는데요.
현재까지 새 후보자들의 판세는 어떤지, 또 공약에서 차별점은 뭔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 전당대회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 언론을 보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어대낙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이낙연 후보 40%, 김부겸 후보 22%, 박주민 후보 16%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1위 싸움보다는 2위 싸움에 더 관심이 간다는 평도 있고요. 이낙연 후보 캠프 내부에서는 2016년 추미애 대표가 기록했던 53%의 득표율을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 후보자들이 광주에 와서 내놓은 공약들 중에서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양에 차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주말 합동연설회에서 시원스러운 공약이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최근 방사광 가속기 탈락이라든지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공약이 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다만 모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호남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지역성을 뛰어넘어서 전국적으로 어떤 정치를 하는가, 이것이 호남 정치의 본질이라고 언급을 한 것이 꽤 인상이 깊었습니다.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안부 장관을 거친 경험을 통해서 사실 색다른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시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광주형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핀셋 처방을 내린 후보가 단기간에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박주민 후보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데요. 헌법재판소 이전을 던졌습니다. 다만 광주의 경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그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이전을 언급한 것이 색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공약을 좀 봤을 때 이런 후보들 간에 이런 차별점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당대표 선거가 전국 선거 중에 하나인데 광주나 호남 지역을 전국의 n분의 1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호남은 민주당 내부 지형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요. 약 30% 이상의 권리당원이 밀집해 있는 권리당원 최밀집 지역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이 좀 중심적 의제로 나오고 있지만은 호남의 정치적 자존심을 세워주는 공약이 좀 내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균형 발전 뉴딜이라는 단어를 제시를 했는데요. 호남 특유의 균형 발전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김부겸은 혁신도시를 유치를 할 때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해서 도시를 유치했던 그 경험에 살펴서 광주 전남 광역 경제권 형성이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박주민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 의회 연석회의라는 단어를 던져서 지역적 차원의 의제를 당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를 광주에 이전하겠다거나 인권위를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최근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공약들 나온다고 보십니까? 예, 지난주에도 비슷한 주제가 있었지만은 대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수도 대구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가기관이 지금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서 이전되는 것에 뭔가 선점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네. 후보들 입장에서도 광주에 어떤 기관을 내려보내는 것이 지역 민심을 자극할까 이런 부분 고민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요. 아쉬운 것은 호남은 현재 미래형 먹거리가 굉장히 좀 아쉬운 상태인데요. 기존 산업구조로는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전과 한전공대 유치에 연결선상이 돼 있는 산업구조와 관련된 공약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사법기관 이전 이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이 전당대회 분위기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관심이 아무래도 덜하다는 걸 텐데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간단히 키워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도 나왔던 어대낙입니다. 두 번째, 언택트 전당대회 기법입니다. 세 번째로 경기 침체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번 주말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들이 시원스러운 연설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초당 옥수수. 여름철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농민들에게도 틈새 작물로 인기가 높은데요. 그런데 이 초당 옥수수의 특정 품종을 심은 농민들이 농사를 망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확 시기를 놓친 옥수수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보통 15에서 22cm까지 자라지만 이 옥수수들은 겨우 10cm 남짓. 알곡이 끝까지 맺히지도 않았습니다. 인근 9개 농가가 23헥타르 밭에 올해 2가지 품종의 종자를 심었는데 이 품종을 심은 2.5헥타르에서만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밭에 똑같이 재배를 했는데 사람도 여럿이 해보고 다 근데 일괄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희는 이제 종자 문제로 보는 거죠. 중하품으로라도 수확하려던 농민들은 업체의 답변을 기다리다 결국 수확 시기를 놓쳐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 피해액은 1억여 원에 이르고 같은 밭에서 양배추 등 이모작을 계획했던 농민들은 더욱 피해가 커졌습니다. 농민들은 다른 품종은 모두 수확해 80% 이상 상품으로 판매한 만큼 종자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타 지역에서는 정상 수확이 이루어졌다며 재배나 기후의 문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결국은 그런 걸로 좀 추정은 하는데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종자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회사는. 업체의 피해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농민들은 종자의 불량 여부를 가리기 위해 농촌진흥청 종자분쟁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지리산 구례군 토지면의 문수골 계곡에서 47살 A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3.5m 깊이의 폭포 및 웅덩이에서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물놀이를 왔던 A씨가 혼자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도 관중 입장이 허용됐죠. 아직은 관람석의 10%까지만 입장할 수 있지만 직접 경기를 보게 된 팬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올해 첫 관중 입장이 허용된 챔피언스 필드 경기장은 예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관중들은 입장 전 발열 체크를 하고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해야만 경기장에 입장이 가능했고 마스크를 쓴 채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발열 체크하고 손소독제도 해야 되고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 와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또 혹시 모를 감염 확산에 대비해 육성 응원도 금지됐고 화장실과 매장도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예전보다 많아졌지만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직관귀회에 즐거워합니다. 네, 어젯밤 설레서 잠을 못 잤고요. 야구를 다 좋아해서 다른 구단들은 오늘 좀 우천 취소가 많을 것 같아서 비가 안 오는 광주로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관중 입장은 수용 인원의 10%인 2,050명만 입장이 가능했는데요. 프로야구는 지난 5월 5일 개막했지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무관중 경기로 시즌을 치렀다가 지난달 말부터 관중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0개 구단 중 가장 마지막으로 관중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I think everybody's excited. We comment all the time that these are interesting times we're playing in, but it's a little more normal when you have fans that are able to come into the ballpark. So we're excited. 기아는 오랜 시간 입장을 기다려온 팬들을 위해 사인볼을 준비했고 홈 6연전 동안 모든 입장객에게 응원 수건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를 계속하다 보니까 지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왼쪽 날카로운 타구 당장 앞에 떨어집니다. 나중원의 적시타 상도시야 이창훈을 홈으로 불러들였고 타자입니다. 나중원은 2루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에 떠갑니다. 우익수 이루어집니다. 당장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면수의 동점. 스위스팟의 힘이 느껴질 정도로 제대로 걸렸는데 빠져있고 자 유민상의 타구도 1루수가 잡지 못했고 2루수 정주현 잡아서 1루 아웃카운트 하나 그리고 한 점이 올라갑니다. 스코어 2대2 동점. 잡아당긴 타구 왼쪽 스트라이크 앞에 안타입니다. 3루 주자 충원준이 홈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멀찌감치 멀찌감치 최은석 돌아오면 스코어 8대3
타구가 오른쪽에 높게 떠서 멀리 날아갑니다. 담장 쪽으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추격의 투런포 프레서 터커 홈런으로 운수하는 기아 타이거즈. 자, 중요한 한 방인데요. 네, 확실히 파워가 뭐 올해 두드러지게 이제 더 좋아졌고 강해졌고. 그라운드볼 2루수 잡아서 1루 그 틈에 3루 주자 김용희는 홈에 들어왔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2루수 김용희 쪽으로 9회 모든 타구가 당했습니다. 3아웃 3자 범퇴로 이닝 종료. 태풍과 호우 상황에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전남 지역 25곳에 재해 위험 지역 조기 경보 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됩니다. 재해 위험 지역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모두 98억 원이 투입되고 위험 저수지와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수위계와 CCTV 등 각종 재해 관측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각 장비들의 기준 이상의 징후가 감지되면 주민들에게 알려 피해를 예방합니다. 광주시가 공공건축 설계 공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인력풀로 운영되는 공모 심사위원들의 심사 참여 횟수를 2년에 3차례 이내로 제한하고 다른 지역 심사위원을 40%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심사 과정을 녹화하거나 녹음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도록 했습니다. 8월 14일은 택배 배달을 잠시 멈추는 택배 없는 날입니다. 최근 우정사업본부도 이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해 배달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우체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13일과 14일 날 우편물 업무를 한다며 접수만 할 수 있고 최대 17일까지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때 조성된 신사가 광주 송정공원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송정공원에 있는 금선사인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목조 건물이 남아있어 역사 체험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주 내에서 확인된 유형, 무형 친일 잔재물은 전부 65개인데요. 광주시는 확인된 곳에 친일 잔재 청산 단죄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년 전 5.18 38주년을 기념해 상무관에 설치된 정영창 작가의 작품 검은 비가 철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비는 상무관 전시를 목적으로 한 작품으로 약 20여 년 동안 100kg가량의 쌀과 누력이 들어갔는데요. 옛 전남도청을 원형 복원하는 과정에서 작품 철거가 결정된 겁니다. 광주시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작품을 전시하거나 보관할 장소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5월 단체는 작품을 전시, 보존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대구미술관과의 교류 전시, 달이 떴다고가 진행 중입니다. 예향의 도시 광주와 한국 근현대 미술도시 대구, 두 지역의 대표 작가들 작품 72점을 만날 수 있고요. 관람 예약은 온라인과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상태입니다. 흐린 듯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 33도를 웃돌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비 소식이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내륙 그리고 동부 남해안에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부터 모레까지 광주 전남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장마가 끝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점차 다가오면서 바람도 강해지겠는데요.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특보는 바람이 강해지는 오늘 밤부터 발효되겠고요. 초속 10에서 16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32도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31도로 예상되고요. 영암은 3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